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7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형 건설혁신 종합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선언하며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된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 변모와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 시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결기를 가지고 서울시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실 시공을 자행한 업체를 강력 제재하고 시공 품질과 감리 제도를 강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고 해당 업체의 대형 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를 2년간 제한합니다.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불법 하도급 단속 확대는 물론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합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고 저가수주 방식을 타파해 시공 품질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아파트에 이어 인천 검단 아파트 등 연이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의 대책이 현장에서 정착하고 부실 시공 근절을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와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역 건설사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폐업 신고 공고는 총 455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0건 대비 74% 늘었으며 2006년 495건 이후 최대치입니다. 경영 여건이 약화되자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30 이내 한 중견건설사는 아파트 57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용주택 용지 29블록을 반환했습니다. 신청 예약금 40억 원은 돌려받을 수 없어 손해가 나는데도 향후 더 큰 리스트를 예상해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건설업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도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는 주춤해졌고 수도권 아파트 청약도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면서 건설사가 분양해도 완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건설 투자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10년 만에 민간합동 건설 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현재까지 총 3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 신청 사업 규모만 20조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조정을 신청한 주요 사업으로는 CJ 라이브시티, 마곡 명소와 부지개발 등 도시개발 사업이 약 3조 원, 덕산 일반산단,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산단 등 산업단지 개발이 약 1조 7천억 원,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이 약 4조 2천억 원 등입니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사업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분 부담 비율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조정위는 조정 가능성, 사업 추진 시급성 등을 고려해 1차, 2차로 구분해 조정 중재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위원회를 추가 개최해 조정안 초안을 검토 심의할 예정이고 2차 조정 대상 19건에 대해서도 조정 방향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12월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안을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검단 무량판 구조철근 누락과 광주 화정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부실공사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아파트 설계, 감리, 시공 부실로 인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며 건설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 건설사 부실 시공 방지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 현장 사고는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사업장에서 나온 산재 사망자는 97명으로 지난해보다 18.3% 늘어났습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도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LH의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실 시공 방지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실정입니다.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를 향해 가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역전세는 우려가 수그러들고 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하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시군구 중 갭 투자가 가장 활발한 곳은 경기 화성시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3,870건의 매매 거래 중 211건이 갭 투자 매매입니다. 이어 올 하반기 평택 177건, 수원 영통구 159건, 천안 서북구 152건, 인천 연수구 152건의 갭 투자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 회복세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두 가격의 갭이 줄어든 데다 이사철과 맞물려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갭 투자가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이는 추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주기 어려운 깡통 전세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성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4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통계 공표 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114곳에서 105곳으로 줄었으며 보합 지역은 11곳에서 16곳, 하락 지역은 51곳에서 55곳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수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로 전주 0.04%에서 상승폭을 소폭 줄였습니다. 수도권은 0.07%에서 0.04%로 상승폭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도 0.07%에서 0.05%로 상승폭 축소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중 대출금리 상승과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희망 가격 격차로 거래는 주춤한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관망세를 보이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 지역 14개 구는 0.05% 상승했습니다. 동대문구는 휘경동, 회기동 대단지 위주로 강세를 보이며 0.12% 상승했습니다. 이어 용산구는 이촌동, 도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1%, 성동구는 하왕십리동, 옥수동 위주로 0.08%, 광진구는 구의동, 광장동 대단지 위주로 0.08%, 종로구는 홍파동, 무학동 위주로 올라 0.0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강남 11개 구는 0.06% 상승했습니다. 강동구는 암사동, 명일동 대단지 위주로 0.13%, 송파구는 잠실동, 가락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1%, 양천구는 신정동, 목동 위주로 0.09%, 강서구는 방화동, 가양동 위주로 0.09%,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물레동 위주로 오름세를 보이며 0.09%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10월 마지막 주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주 하락 전환에 마이너스 0.02%를 나타냈습니다. 서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신현동, 청라동 위주로 0.05%, 남동구는 간석동, 만수동 위주로 0.04%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추홀구는 용현동, 하익동, 구축 위주로 마이너스 0.19%, 부평구는 신규 입주 예정 물량 영향을 받는 부평동, 상곡동 위주로 마이너스 0.07%를 보이면서 인천은 하락세와 상승세가 혼재된 양상입니다. 경기 지역은 0.08%에서 0.05%로 상승세를 줄였습니다. 안성시는 당왕동, 공도 위주로 마이너스 0.1%, 의정부시는 용현동, 신곡동 위주로 약세를 보이며 마이너스 0.06%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안양 동안구는 비산동, 호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26%, 하남시는 풍산동, 하감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 과천시는 부림동, 중량동 대단지 위주로 0.19%, 수원 영통구는 원청동, 이의동 위주로 0.19%, 성남 분당구는 임해동, 야탑동 위주로 0.16% 올랐습니다. 수도권 오름폭이 축소된 것과 달리 지방은 0.01%에서 0.02%로 오름폭을 늘렸습니다. 충북 0.13%, 강원 0.12%, 전북 0.08%, 대전 0.06%로 조사됐으며 경남은 보합, 부산 마이너스 0.05%, 제주 마이너스 0.04%, 전남 마이너스 0.02%로 하락세를 보인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주차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전주 0.12%의 오름폭을 이어갔습니다. 수도권 또한 0.2%의 오름폭을 유지했으며 서울은 0.19%에서 0.21%로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매매 시장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단지 또는 교통 등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에서 성동구는 행당동, 성수동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올라 0.52%를 기록했습니다. 용산구는 서빙고동,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5%, 동대문구는 전농동, 답심리동 대단지 위주로 0.27%, 광진구는 자양동, 광장동 위주로 0.2%, 중랑구는 신내동, 묵동 위주로 0.2%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양천구가 목동, 신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7%, 송파구는 송파동, 잠실동 대단지 또는 구축 위주로 0.35%, 강동구는 고덕동, 둔촌동 대단지 위주로 0.25%, 동작구는 신대방동, 노량진동 위주로 0.24%, 강서구는 내발산동, 마곡동 위주로 0.23% 올랐습니다. 인천은 전주 0.11%에서 0.05%로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미추홀구는 0.13% 하락한 반면 서구 0.18%, 남동구 0.17%, 연수구 0.06%, 중구 0.03%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지역은 0.23%의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화성시 0.58%, 수원 팔달구 0.52%, 과천시 0.46%, 안양 동안구 0.45%, 고양 덕양구 0.42%, 부천시 0.32%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의 경우 0.03%에서 0.04%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대전 0.2%, 세종 0.18%, 충북 0.12%, 충남 0.08%로 상승했으나 제주와 대구 각각 마이너스 0.03%, 경북과 울산, 부산은 각 마이너스 0.01%로 하락했습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은 아파트 매수 시기를 미루고 전세에 머물고자 하는 경향이 짙어졌는데요. 이렇다 보니 매매 가격 흐름은 주춤해졌고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키우거나 유지 상태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수록 부동산 시장 관망세도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캘린더 출발해 볼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청약 일정들 확인해 보시죠. 김성은 기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지역부터 가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서울 주요 지역에서 청약이 이뤄지는데요. 바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입니다. 올해 강남 3구에서 분양하는 첫 단지입니다. 이곳은 지하 2층, 지상 18층, 14개 동, 총 1265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중 299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시공은 현대 엔지니어링과 DLENC가 맡았습니다. 단지 반경 1km 내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계룡역 거여역, 8호선 문정역 등 3개 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SRT 수서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광역 이동이 수월합니다. 차량으로는 송파 IC 진입이 용이하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이 가깝습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대전대 서울한방병원, 서울시 교육청, 송파도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이달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해당 지역, 16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22일이며 정당 계약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이뤄집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은 가점제 70%, 추첨제 30% 비율을 적용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주택형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에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후분양 단지인 만큼 비교적 이른 2024년 9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 3구에서 이뤄지는 청약은 늘 관심이 많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올해 강남 3구에서 분양하는 첫 번째 단지라고 하죠. 이편한 세상 문정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파주로 가보겠습니다. 우미건설이 파주 운정 3지구 A21블럭에 짓는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더 센텀입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7층 5개 동, 총 418가구로 전 가구 모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구성됩니다. 내년 하반기 개통이 예정된 GTX A 운정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입니다. GTX A역 주변은 역세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라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집 내부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1층에서 3층 기준 천장고 높이를 최대 2.5m로 높이고 주택형에 따라 가로가 넓은 주방 설계, 드레스룸, 주방 팬트리, 현관 워크인 등을 도입해 공간 활용성과 수납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이달 13일 특별공급,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이후 21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정당 계약을 실시합니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는 2026년 8월 예정입니다. 사실 같은 평형이라도 천고가 높으면 확실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천장고를 높게 짓는 등 여러 가지 집 내부에도 신경을 썼다라는 특장점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지역은 어딘가요? 네, 다음은 의정부로 가봅니다. 현대건설이 의정부시 금호동 일원 재개발 사업으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금호 더 퍼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2층 11개 동, 총 822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이 중 408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합니다. 단지에서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노선을 통해 1호선 환승역인 회룡역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광역버스를 이용해 서울 중심지로 출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반경 1km 내 홈플러스, 금호, 신곡동 중심 상권 등이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의정부 의지대학교 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 북부경찰서, 의정부 소방서 등 관공서가 근접해 있으며 금호초, 금호중, 첨보중, 효자초중고 등의 학교가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이달 13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첨자는 같은 달 22일 발표한 뒤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을 받습니다.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청약 접수 앞둔 단지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당첨자 발표하는 진행하는 아파트 또 만나볼까요? 네, 서울 도봉구 도봉 2동 1원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지난주 2순위 청약까지 받은 결과 특별 공급을 제외한 68가구 모집에 712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돼 약 1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8층 5개 동 299가구로 이 중 130가구를 일반 분양 중에 있습니다. 도봉동에 13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주목받았는데요. 단지 반경 약 500m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방학역이 자리하고 창도초, 도봉중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당첨자는 이달 15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입니다. 사실 도봉동 같은 경우는 구축 아파트가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13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주목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만나볼 지역은 굉장히 요즘 뜨거운 지역이라고요. 네, 다음은 서울 편입 이슈로 뜨거운 경기도 김포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김포시 고촌읍 신곡 6지구 A3블럭에 들어서는 고천 센트럴 자이입니다. 김포가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고분양가 논란 때문인지 청약 결과는 저조했습니다. 특별 공급을 제외한 1,048가구 중 2,272건의 청약 접수로 약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중소형 평형은 1순위에서 마감된 반면 일부 평형에서는 미달이 나오기도 했죠.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16층 17개 동 총 1,297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았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고촌읍에서 5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고촌역을 통해 마곡지구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고 수기로, 태기로 등과 맞닿아 있어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합니다. 당첨자는 14일 발표하며 계약은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입주는 2024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이곳의 주소는 그러면 서울특별시 고촌구가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고분양가 논란 때문에 청약 결과는 저조했다라는 거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첨자 14일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경기도 의정부로 가보겠습니다. 이달 들어 의정부에서 분양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청약 접수를 받은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는 특별 공급을 제외한 1,041가구 모집에 6천여 개의 청약 통장이 몰려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48층 6개 동 총 1,401가구로 조성됩니다. 시공사는 포스코 ENC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였던 캠프 라과디아의 반환이 이뤄지면서 도시개발 사업 공모 조건에 따른 공공기여로 약 3만여 제곱미터의 공원이 함께 조성됩니다. 의정부시 주요 교통망인 1호선 의정부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의정부 경전철역인 흥선역과도 인접합니다. 당첨자는 오는 14일 발표하고 이달 27일에서 30일까지 4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 예정 월은 2027년 10월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김성은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